박수님 오늘의 강연 주제는 뭔가요? 어른의 맛, 어른이 되는 맛. 그러니까 어른의 맛이라고 정의를 어른의 맛. 하겠습니다. 예. 아, 이 어른의 맛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사람이 맛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맛을 안다는 건 결국 어른이 돼야 알 수 있는 맛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그걸 돌아보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목을 어른의 맛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른의 맛이라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 요리, 치즈 등갈비, 뭐 치즈를 넣은 계란말이, 그다음에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걸 먹다가 어른이 되는 건 결국 단순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콩나물이 아닌가 싶어요. 콩나물? 콩나물. 네. 콩나물국에 뭐 넣습니까 보통? 콩나물, 마늘, 콩나물, 예. 그냥 물, 그냥 콩나물, 마늘, 파 조금, 물, 소금, 끝. 단순함이 극치잖아요. 콩나물은 자랄 때도 그래요. 이렇게 자라요. 콩나물이 이렇게 콩을 넣고 켜켜로 넣으면 딱 물만 주면 돼요.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콩나물이 자라면서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넣어봤더니 안에가 뜨끈뜨끈뜨끈해. 지가 살려고 물을 먹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크려고. 컴컴한 데서. 그리고 그 콩나물로 만드는 콩나물국이 여기는 뭐 꽤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맑은 콩나물국. 식으면 또 맛있죠. 해장으로 이렇게 차가운 거. 맛있고. 맛있겠다. 제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감별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거짓말 2개 하시죠? 시원하다. 네, 목욕탕에서 네. 야, 안 뜨거워. 안 뜨거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콩나물국 먹으면서 시원하다. 따라 먹었다. 아빠 뜨겁잖아.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군대 다녀와서 남자들이 보통 나이가 25살, 6살 돼서 콩나물국을 먹을 때 이게 맛있네 라고 느낄 때 그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먹던 거짓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밍밍해서 아무 맛도 없는 것의 맛을 알게 되는 것. 음식의 순수한 맛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란찜. 계란찜. 야, 맛있겠다. 혹시 중국에도 계란찜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돌속 안에 들어가지 예, 않고 그렇긴 일본식이랑 똑같아요. 비슷하네. 그릇 안에 찌죠. 넣어서 찌어서 쪄요. 부드럽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되는 게 원래 우리는 계란찜 저렇게는 안 했어요. 저건 직화로 바로 해서 터프하게 이렇게 결이 되게 거칠고 터프한 맛으로 먹거든요. 근데 옛날 계란찜들은 말씀대로 우리도 중탕했어요.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기억을 음식의 기억을 떠올리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찜 계란찜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잖아요. 자고 있으면 달그락 소리가 나요. 알았어, 그릇이. 아궁이에서 바로 조리를 하면 제 방에서 그냥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계란찜은 센 불로 하는 게 아니라 연탄 뿌리에다가 이렇게 탁 연탄 찌개 올려서 천천히 찌게 되죠. 그럼 싹 찌면 그 안에 보통 스텐 그릇이나 사기 이렇게 보시기 같은 데다 계란찜을 그 안에서 달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 잠이 깨요. 그래서 저 계란찜이 유별나게 어렸을 때 음식으로 추억을 소환해주는 음식이 되죠. 근데 저 계란찜 제일 맛있는 게 어느 때인지 아세요? 어느 때냐고요? 예, 어떤 계란찜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 때 제일 맛있는지 혹시 예. 저는 제일 맛있는 게 먹다 남은 계란찜. 식은 거. 예. 식은 거. 어제의 카레라는 것도 있죠. 카레도 식어서 하루 숙성되면 더 맛있거든요. 네, 김치찌개도. 그냥 차게 예, 먹어요. 예. 예. 근데 계란찜도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거기다 찬밥을 말고 바닥에 싹 긁으면 밑에 탈잖아요. 맛있겠다. 근데 그 국물의 즙 맛있겠다. 자체가 아주 고소하면서 진하면서 달큰한 국물, 맑은데 맛있어요. 거기다가 찬밥 말아서 석석석 비벼서 그냥 한 그릇 먹고 나갈 때 되게 맛있죠. 그게 추억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은 베트남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저렇게 위생법상 저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도 되고 뭐 식구들이 좀 기운도 빠지고 할 때는 닭 요리하는데 그건 아버지가 꼭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잡아줄게. 그거죠. 그래서 저 닭을 아버지 직접 손질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추장이나 족장, 가부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을 탁 잡으면서 가족의 어떤 서열도 확인하고 우린 공동체야, 우린 가족이야. 그런 거를 상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물을 나눠 마시는 어떤 행위로 마무리하죠. 소금을 탁 쳐서. 또 한 가지는 밤에 자고 있는데 통닭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러면서 먹어라. 최고.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봉지에 노란 봉지 종이 봉투에 보면 밑에 기름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걸 뜯으면 그 아삭아삭한 무랑 통닭, 전기구이 통닭. 여러분들 아우, 치맥 좋아하시죠? 치맥. 당연하죠, 쌤. 치맥이라는 게 우리들의 어떤 먹는 생활의 상징처럼 지금 벌리고 있어요. 치킨 공화국이죠. 근데 저 치킨이 원래 우리 게 아니란 건 아시죠? 제가 알기론 미국의 암흑의 치킨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레시피가 퍼져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옛날에 닭을 튀겨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기름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튀겨 먹는 닭은 미국에서 싼 옥수수 기름, 콩기름이 들어오면서부터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치킨 왕국은 어딘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국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프라이드 치킨 치면은 뉴욕 타임즈에 코리안 스타일 바비큐 치킨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오. 외국 사람들이 먹어요. 한국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치킨의 힘은 굉장하다는 거죠. 원래 이 치킨이 나온 건 역사적으로 약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노예로 잡혀간 민중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면화 산업이나 또는 각종 플랜트 산업에 동원되죠. 그래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도 유럽의 음식 문화가 있어요. 로스트 치킨이라는 게 있어요. 치킨을 이렇게 해서 먹고 부스러기가 있죠. 목뼈, 안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다시피 하면 그게 흑인 노예들이 주워서 면실류나 돼지기름, 소기름에 튀겨 먹었대요. 거기서 프라이드 치킨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흑인 연가 같은 거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 흑인 연가가 탄생한 배경은 흑인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통을 잊고자 했던 것이죠. 소울 들으면 어떤 흥이 있지만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굉장히 슬프죠. 그런 노래들이. 그런 역사를 알고 먹으면 한 조각의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도 프라이드 치킨 있거든요. 네, 사천 음식 중에 라즈지딩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건고추랑 약간 팝콘 크기 그 치킨이랑 같이 튀겨서 나오는 약간 건데. 깐풍기 같이. 네, 그런 깐풍기, 라즈지, 라조기. 고추, 라조기. 그리고 거기 약간 매운 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인데 사실 항상 나올 때 치킨보다 건고추 더 많았어요. 그래서 건고추 안에 치킨 차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고추를 그 남부 요리에 보면 네, 스촨이나 남부 요리 고추를 튀겨서 막 그냥 주잖아요. 맞아요. 몇 개 먹으니까 정말 못 참을 정도 맵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그걸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습관돼서 그 매운 거 찾아서 먹어요. 근데 매운 음식을 못 드신 분들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치킨도 보면 매운 양념이 나오고 달고 맵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더 맛있다고 느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매운 닭발집은 어디 주로서 장사 잘 되는지 아세요? 매운 닭발. 매운 닭발은 공부하는 학교 앞에 잘 됩니다. 아. 애들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잘 되는데 유흥가입니다. 논현동 그쪽 유흥원 많이 돼. 맞아요. 바로 유명한 논현동에 네. 논현동이 서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동 네. 서울의 가장 유흥업소가 제일 발달한 곳이 바로 논현동죠. 네. 그래서 닭발집 많더라고요. 예, 거기서 닭발집 다 뜯고 있더라고요, 가면. 물어 뜯으면서 스트레스를 네, 다 풀고 뜯고 있어요. 매운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줘요. 아, 그건 그게 몰랐- 매운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죠. 제가 원래 국수를 좋아하고 우연히 이탈리아의 매력에 빠졌어요.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 기억나실 텐데 시네마 천국이나 지중해 뭐 일포스틴 이런 영화 그게 사실은 다 환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태리 음식 꼭 맛있게 먹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빨간색 파스타. 예. 그걸 보고 야 저거다.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결심한 게 97년도 지금 결심을 해서 유학을 간 게 99년도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금이 1,700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서 식구들한테 친정가 있어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장인 어른한테 제가 1,700만 원 빚이 있는 거죠. 왜냐면 1,700만 원 준하게 저희 식구들을 이제 부양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170씩 요새 갚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 갚지는 않고 이제 생각 중이네. 이제 출연료 받으면 이제 시칠리에서 이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 가서 요리 실습을 하는데요. 그 이태리 음식이 입에 안 맞죠. 정말 살이 쪽쪽 빠지고 노동 시간이 길고 괴로워요. 체중이 63kg까지 제가 빠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국제우편으로 고추장하고 멸치가 탁 날라온 거예요. 저한테 고추장 1kg, 멸치 한 복. 누군가 봤더니 윤정진이라는 요리사 셰프가 보내준 거예요. 저보다 어리지만 요리사 선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을 해서 고추장을 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멸치를 얹어서 탁 먹는데 눈물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에 먹었던 음식이 자신의 그 환경을 다시 불러내서 감정이 입되고 또 그 음식을 이인 씨 정말 글썽거릴 정도로 그 기억을 되살림.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었죠. 지금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항상 그 고추장이나 멸치 이런 거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때 생각이 나서 고난의 시기가 항상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시죠? 감자. 예, 감자입니다. 감자 종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감자? 감자는 한 종류 아닌가요? 예, 그냥 감자는 감자예요. 크기만 다르지 돼지 감자. 않아요? 맞다. 예, 조그만 그. 예, 네. 감자 그림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그 요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리에 쓸 때마다 감자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이제 재료가 떨어지면 재료 뭘 사달라고 사장한테 이제 써서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자 1kg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절 불러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감자요. 빠따떼 그래. 이태리 말로 빠따떼라고. 무슨 빠따떼 그래요. 그래서 예? 빠따떼는 빠따떼라고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너 코리안? 나 이탈리아노. 다르지? 예. 감자도 달라.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니 식물 도감을 쫙 펼쳐요. 수십 가지의 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감자도 또 지역마다 또 달라요, 맛이. 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야. 네가 한 그 요리는 어디 산의 무슨 품종이야. 그걸 나한테 사달라고 얘기해 줘야 돼. 다음부터.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감자 도매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감자는 품종이 뭐 있어요? 했더니 감자 품종은 6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뭐뭐 있어요? 그랬더니 왕왕, 왕특, 특상. 조림도 있어요. 그만한 건 조림용 감자.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 사진에 보다시피 규격이 없어요. 하나는 6개고 오른쪽에 보면 8개로 또 분류가 됩니다. 이진 씨는 토마토가 품종 뭐뭐 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요? 예. 방울토마토, 배추 아닌데? 배추 토마토. 그죠? 대추. 그다음에 배추 토마토. 대추 토마토. 그다음 요즘 그 녹색 그 조그만 토마토 있잖아요. 녹색인데 그건 안 익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두 가지밖에 그냥 안 익은 몰라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장님 토마토는 종류가 뭐 있어요? 그랬더니 2가지가 있대요. 방울토마토랑 찰토마토 2가지가 있대요. 아니 무슨 토마토도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태왕이라든가 뭐 진기라든가 그런 이름이 없나요? 있지. 근데 그런 거 시장에서 통용이 안 돼. 그 감자의 종류를 보면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예. 감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걔가 걔인데 저렇게 이름이 수영 비슷하게 재배 그러니까 감자도 있잖아요. 크기만 다르. 메시드 포테이토 하기 좋은 게 있고 쪄먹기 좋은 게 있고 네네네. 볶아 먹기 좋은 게 있고 졸여 먹기 좋은 게 있고 튀기기 좋은 게 있고 어떻게 구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감자의 종류가 다른데 그렇게 다 다르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의 종류가 있는지도 몰라요. 감자는 그냥 감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존재함으로 해서 세상은 흥미롭고 더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름 되면은 복다린 음식
다들 드시죠. 목다리. 예. 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어떤 것을 드시나요? 찬바람 불고 이게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시작하는 음식들이 이제 재료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제주도 출신이니까 방어가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항상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더웠을 때 못 먹었던 그 굴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추울 때 나오는 미역이 있어요. 물미역, 그 생미역이라고 이게 검은 색깔 짙은 갈색 그걸로 해서 멸치젓국으로 해서 쌈을 싸먹는 그 맛으로 그 추울 때를 지내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리 씨는? 저는 제가 처음 코러스를 데뷔했을 때 대구에서 예, 방송국 뒤편에서 먹었던 그 복 맑은탕이 계속 생각이 나요, 겨울에. 그때도 한겨울에 제가 노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미나리 넣고 네. 되게 맑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개운함? 네. 시원함과 예, 그리고 미나리를 또 씹으면 나오는 그런 고소함, 그런 게 참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대구가 또 보금식이 유명하죠. 그렇죠. 예. 저는 어죽. 어죽 좋죠. 일단 추우면 얼큰하고 좀 네. 뜨끈뜨끈한 걸 먹어야 되는데 추어탕보다 전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수도 먹을 수 있고 네. 거기에 밥도 넣어서 먹을 수 있어서 어죽이 진짜 정말 그 해장용으로도 좋고 몸보신용으로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어죽을 좋아하신 게 저도 다니면서 어죽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예. 제가 꼽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요? 경남 함양에 가면 수동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조그만 읍내인데 어죽집이 두 군데 있어요. 예. 젊은 분이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데 네. 할머니가 하시는 데는 방아잎하고 제피를 넣어요, 향을. 그래서 저는 이 집만 가거든요. 그 집하고 거기서 한 15분, 20분 가면은 남원이 나오거든요. 예. 남원의 인월면에 가면은 된장국 베이스로 해갖고 가볍게 끓여내는 또 어죽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진짜 맛있어요. 방송 나가기 전에 빨리 가야겠네. 분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몸이 좀 허약해지더라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낙지를 좀 즐겨 먹는데요. 탕탕이나 연포탕 이런 걸 먹으면 바로 힘이 생기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낙지가. 양배추인데요. 양배추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고기 다음에.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양배추가 위 보호에는 되게 좋죠. 예. 근데 지금이 가장 맛있어요. 지금부터. 날씨 추워진 지금. 예.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그게 있어요. 리틀 포레스트. 예. 그 국내판 말고 일본판. 거기서 그 영화를 보는데 제 머리를 퉁 친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추위도 맛있는 조미료 중에 하나다. 이게 추위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경우, 조직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냉지가 맛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 맛있냐면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추워요. 추우면은 작물들이 안 얼어 죽기 위해서 이 체액에다가 당을 쌓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맹물하고 설탕물하고 얼렸을 때 설탕물 늦게 얼잖아요. 네.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고냉지가 맛있고 추우면 추울수록 단맛이 더 깊게 드는 거죠. 요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은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찬바람을 저는 단바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연에서 나는 우리가 작물 모든 것들의 단맛이 깃들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우리가 양배추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사기 때문에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시기가 가장 맛있고 조금 더 추워지면은 되게 맛있죠. 그래서 양배추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장 맛있을 때 소금만 해서 먹으면 가장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양배추 쌈 같은 게 여름에 많이 드시죠. 예. 여름이 가장 맛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철이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철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여름철이 가장 맛없어요. 아우 뭐야 잘못 가져갔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가 냉장고에 있으니까는 항상 맛이 똑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금년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예. 얘들도 더워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안 먹죠. 아유. 얘들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맛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곰탕집을 하는 친구한테 소재를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1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고 형님 국물이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랬더니만은 똑같은 양을 넣었는데 심심해요. 조금 더 넣어. 그러니까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똑같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지만은 고기도 여름이 가장 맛없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금년만 하더라도 9번을 갔어요. 지금까지는 한 7, 80번? 그러면은 제주도 가면은 왜 갈치 많이 드시잖아요. 예. 저는 제주도 간다고 갈치 꼭 안 먹거든요. 자주 가서가 아니라 한겨울에만 먹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이 넣는 무도 맛있어요. 근데 갈치조림 시키면은 갈치 나오고 무 나오잖아요. 여름철에는 둘 다 맛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먹거든요. 야. 아까 그 서타 씨가 그 방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겨울 되면 이제 방어가 이제 제철이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부터 이제 방어를 먹었네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다는 입주거든요. 아까 지금부터 이제 방어를 먹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방어의 제철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면은 음력 2월 달. 그때를 이제 영등철이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음력 2월 달이니까 2월 말에서 3월이에요. 우리는 그때 한참 봄 얘기하고 어디서 남쪽에서 꽃 소식 얘기하는데 바다는 그때가 가장 추울 때예요. 제가 이제 이 취재하고 뭐 이렇게 산지 다니다 보니까는 경매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방어 좀 주세요 했더니만은 야 맛없어 그러더라고요. 언제 맛있어요 그랬더니만은 한라산에 딱 눈이 2번 왔다는 소식 들리면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축제 때문에 비싸요. 숙제 많죠. 네. 그래서 제주분들은 방어를 얼마나 좋아하시냐면은 좀 큰 잔치 같은 경우에는 중방어 그러니까 한 5kg짜리 그걸 한 200마리 쓰는 집도 있고 웬만한 데서는 이 방어를 우리는 회로 먹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반을 갈라갖고 건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꼬지를 해갖고 산적처럼 만들어요. 그런 것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 어느 데 가니까는 우리 그 삼겹살 있잖아요. 예. 삼겹살 꼬지를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또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보면은 뱃살을 최고로 치는데 네. 경매인들은 이제 뭐 사이살, 불살, 지느미살을 또 최고로 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이살 같은 경우에는 이 말고기처럼 빨개요. 그래갖고 한번 제주도 이제 놀러 가신다고 하면은 방어 먹을 때 사이살 있어야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제주도를 언제 놀러 가는 게 가장 좋냐면은 12월 달이 가장 좋아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맛이 진짜 맛있어요. 1년 중 가장 맛있을 때가 12월, 1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료가 쌉니다. 비수기라서. 겨울 이 시기에 가면 뭘 또 찾아서 먹냐면요. 무늬 오징어라고. 무늬 무늬 오징어. 네. 오징어 중에서 갑 오브 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징어 우리가 먹는 살 오징어가 맛이 1이라고 하면은 갑오징어라고 뼈대 있는 집안이 있거든요. 거기가 한 맛이 한 3 정도 돼요. 네. 근데 무늬 오징어는 한 10. 위에요? 네. 진짜 맛있어요. 또 식당에서 이 겉반찬으로 주는데도 많지 않거니와 제주도 올레시장에 가면은 그 회 떠주는 골목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한 집만 팔아요. 그래서 겨울 가면은 거기 가서 그거를 사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여행을 하지 않고 어떤 그 먹기 위해서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면 12월 달이 제일 최적기군요. 아, 최고죠. 그러니까 귤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이 다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이 나오는 겹반찬이 이제 밭작물이잖아요. 가장 추울 때 나오는 거니까 가장 달고, 고기도 가장 맛있고, 생선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가을 하면 이제 전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사람들은 네. 이제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진짜 모르고 먹어서 좀 속았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전어는 어떤가요? 전어도 비슷하다고 같은 경우로 봐야 될까요? 전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표현은 가을이 되면은 전어조차도 맛있어진다. 그러니까는 전어가 약간 부각되는 거는 있지만은 전어 외에 다른 것도 맛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봄 도다리, 뭐 가을 전어 있는데 사실 봄 도다리보다는 가을 도다리가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봄이 되면은 널쩍한 애들 있잖아요. 예, 예. 광어, 도다리, 예. 가재미 같은 애들. 예. 얘는 겨울에 산란을 해요. 그러니까 봄에 산란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을 품기 직전에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예. 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영양분이 알로 가요. 예. 그래서 맛이 없죠. 근데 통영이나 이쪽에서 예전부터 드셨긴 드셨대요. 그거를. 왜냐면은 쑥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이야 이게 하우스 농사가 되니까는
야채가 있잖아요. 싱싱한 채소가. 근데 그때 당시 50년대 무슨 한겨레 채소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도다리 잡아서 파란 거 하나 있는 게 이제 숙인 거죠. 이게 또 과메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과메기 보면 삼엽 있죠. 네. 사실은 예전에는 뭐랑 먹었냐 하면은 이 김장김치 아니면 물미역 정도. 근데 맛있겠다. 지금처럼 무슨 쪽파가 됐던 아니면 노란 배추 있죠. 네. 그래서 삼합으로 먹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게 없었죠. 왜냐하면 하우스 농사가 안 됐으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추가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토종닭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토종닭을 질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화순을 갔었는데 꿀 생산자분이 멀리서 왔으니까 너 토종닭 하나 먹고 가갖고 끌려갔어요, 밤에. 어딘지 모르고 산골로 들어갔는데 진짜 이만한 게 있더라고, 닭이. 딱 씹었는데 그냥 고무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질겼거든요. 요거는 이제 청리닭이라고 90년대 복원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 걸 또 없애고 완전히 사라졌던 거죠. 그거를 이제 만주까지 가갖고 복원을 했던 거죠. 얘가 왜 청리닭이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이제 그 축산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토종닭을 가장 많이 키운 데가 상주군 청리면 수상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리닭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리닭은 저한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의 저를 만든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2003년도였어요. 생산자가 왔어요. 냉동한 닭을 한 마리 딱 주면서 이것 좀 매입 좀 해줘요. 그러길래 뭔데요? 그랬더니만은 토종닭. 그러길래 화순에서 먹었던 그 찌개했던 토종닭이 생겼고 토종닭이 어딨어요? 사기치지 말고 가세요. 했더니만은 일단 가서 끓여 먹어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마늘 조금 넣고 한번 끓여 먹어봐 하더라고요. 그 집에 또 들고 와서 끓여 먹어봤죠. 한 집 먹자마자 전화했어요. 몇 마리 있어요? 근데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 닭 한 마리가 뭐 3,000원, 4,000원 할 때 저한테 주는 가격이 10,000원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입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맛.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품종을 알게 되면은 맛이 달라지고 이거는 새로운 길을 또 열겠구나 해갖고 아마 그 닭을 안 먹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저한테 의미 있는 닭이 된 거죠. 그래서 토종닭이 질기다는 인식이 워낙 강해갖고 우리가 보통 토종닭을 먹는다고 하면은 뭐 닭볶음탕이나 백숙이나 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를 구워 먹으면 어떨까? 아까 맨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오븐에다가 토종닭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잘못하면은 딸내미가 승질을 내거든요. 각오를 하고 구워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아, 토종닭 요리를 변할 수 있겠다 하는 찰나에 이제 아는 셰프님들하고 구마모토에 갔습니다. 구마모토는 규슈 남단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온천에 이제 취재를 갔다가 이제 닭집인데 그 신기한 닭이 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키우면은 애가 1m까지 커요. 그래갖고 귀국해갖고 생산자한테 전화했죠. 몇 군데. 이런 닭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칠면조지 닭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은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잡아갖고 이렇게 소금구이만 해줘요. 아무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예술입니다. 그리고 일본 가면 밥이 맛있잖아요.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맛있을 정도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없나? 하고 또 찾아봤죠. 이거는 어디냐면은 순천, 구례, 하동 가면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똑같이 토종닭을 살을 발라갖고 소금만 해갖고 숯불에 구워주거든요. 한 마리 하면은 한 3, 4인분 드실 수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이런 거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면은 진짜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닭고기를 왜 먹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왜 저는 아직까지 서울에 안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저도 닭고기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한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의 다카마스라는 지역을 네,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닭다리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줄 서는 집인데 닭다리가 두 종류가 나와요. 그 노게랑
그다음에 어린 거랑 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그 노게라는 거가 깜짝 놀란 게 씹을 땐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무 같아요. 처음에 씹으면. 근데 그걸 씹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닭고기 맛이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문 열 때 시간 기다려서 또 가고 그렇게 먹었는데 네. 그렇게 맛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닭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이렇게 놀러 나가면 가든 있잖아요. 여기 네. 백숙 판다, 토종닭 판다고 하잖아요. 네. 그 토종닭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리만 보시면 돼요. 토종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붉은 살이에요. 아. 그래서 얘를 익히면은 갈색이 돼요. 그 갈색의 진한 용도를 갖고서 토종닭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토종닭들은 뭐냐면은 요리할 때 되게 단순해져요. 딱 마늘 2쪽. 끝. 우리가 보통 뭐 엄나물을 넣고 뭐 넣고 그러잖아요. 절대 넣을 필요 없어요.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예요. 아. 맛이 반감이 돼요. 진짜로 깔끔하고 이 구수한 맛. 아까 그 황소 드셔보셨잖아요. 그런 이 향이 나면서 깊은 맛이 나죠. 이 식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누군가 이름을 불렀을 때 의미 있는 몸짓이 됐다. 저는 그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품종마다 각각의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는 감자 끝, 사과 끝 이러잖아요. 근데 감자만 하더라도 수미 남작 2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되고 있는 게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감자. 지금 가장 맛있는 사과를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꼭 전국 사과가 맛있지. 뭐 장수 사과, 뭐 덕유산 사과 이런 식으로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 부사 중에서는 동북치로 뭐 노얄 후지는 끝났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품종 이름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감자 품종이 다 이름이 가격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감자 같은 게 점질 감자와 분질 감자가 있는데 이건 요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분질 감자 같은 경우는 닭도리탕이나 아니면 카레 같이 이제 좀 밥하고 비비기 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점질 같은 게 찐득찐득해요. 이런 것들은 좀 샐러드 같은 형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해놨던 건 뭐냐면 소비자들도 그거를 구매하면서 알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서서히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밤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평양률 약밤이라는 게 있어요. 약밤이라는 얘기 많이 드셔보셨죠? 네.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이렇게 다니면은 약밤 나오죠. 예. 북쪽에서 나오는 밤들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손으로 꼭 찌면은 이게 잘 벗겨진다. 근데 밤은 약밤, 아니면 공주밤, 광양밤 또 그렇게만 또 알고 계시죠. 밤도 종류가 많습니다. 병고, 이평, 만적, 단택, 대명왕밤, 옥강, 대버. 옥강밤은 되게 유명해요. 공주밤의 대부분이 옥강하고 대버거든요. 특히 이제 공주에서 군밤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 대보밤이고. 근데 이평밤은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토종밤이 있었는데 토종밤도 많이 사라졌어요. 1950년대 병충해가 한번 돌면서 해갖고 거진 멸종 단계에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1960년대에 45종의 밤을 수입을 하죠. 밤 품종을. 대표적인 게 이제 병고나 이평, 만적이 되는 거고 옥강이나 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육중한 품종이 되는데 병고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냐면은 저쪽 그 연천이나 북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밤으로 먹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평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나오는 대표적인 품종이 저 이평밤. 그리고 만적 같은 경우에도 그쪽 그 중남부 쪽에서 나오는 밤이고 대명왕밤은 되게 크죠. 예. 이게 그 합천 쪽에서 나오는 밤인데 진짜 이만해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 2개 정도 먹으면은 아침에 식단으로 먹으면 배불러요. 아. 단택 같은 경우에도 군밤용 밤인데 이거는 일본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단택하고 대보를 한번 같이 구워봤는데 대보가 훨씬 더 껍질 까기가 편하더라고요. 제 딸내미가 맨날 제가 테스트를 시키거든요. 이 밤을 다 깎아주고 뭐가 좋아 이거 시켜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르타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쓰거나 뭐 하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50%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제 딸내미가 가장 좋아하는 그 생밤은 어떤 거냐면 만적. 다른 것보다 딱딱한
딱딱하지도 않거니와 수분이 좀 많아갖고 베어물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밤을 언제 먹는 게 가장 맛있는지 아세요? 한겨울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과학적인 또 원리가 있어요. 밤을 맨 처음에 수확을 하면 당도가 한 13%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를 20일 이상 보관하면은 당도가 21%까지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한 1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럼 한 1도씨, 2도씨에서 한 2달 정도 보관하게 되면은 단맛이 확 뛰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에 군밥 먹으면 맛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 구워서가 아니라 원래 맛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겨울에 수박. 그래서 이런 품종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 어쩌다 보니 우리가 품종 이름을 모르고 그냥 맨날 먹던 대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품종 하는 이유가 품종을 알면은 맛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지금 획일화되게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90년대에 이 할인점이라는 업태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포장을 어떻게 하냐? 포장 단위는 어떻게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품종이라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가격 싸게 준다 하면 그거 하는 건 되는 거고, 우리는 10원 싸다고 하면은 그거 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것들이 되게 획일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먹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퀴즈입니다. 이게 특히 횟집 가면은 자주 볼 수 있어요. 횟집이요? 예. 뒤에 분도 계셨고 저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메밀. 집에서 메밀 먹어요? 아 그래서 횟집이라고 해서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여기입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에요? 예.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게 일본 건지 알지만 원산지가 일본, 우리나라, 저 시베리아 이쪽이거든요. 우리 식재료 중에 하나죠. 꽃을 보시면은 이게 십자 모양이 돼 있죠. 이거를 십조화과라고 하는데, 십조화과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배추, 무. 아까 얘기한 양배추 있죠. 양배추도 이게 십조화과거든요. 그래서 얘네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매운맛이 나면서 매운맛이 열을 받으면 단맛으로 변한다는 거. 고추냉이하고 우리가 와사비라고 해서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와사비 맛이 아니었어요. 겨자 맛이었어요. 겨자하고 고추냉이하고 똑같이 시니그린이라고 하는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고추냉이에는 채세포 안에 있다 보니까 갈면은 바로 냄새가 나다가 사라져요. 근데 겨자는 이게 오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가서 사오던 아니면 국내에서 사던 잘 보면은 전부 다 겨자씨유나 서양 겨자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사비인 줄 알고 먹었지만은 사실은 겨자였던 거죠. 성분은 똑같아요. 고추냉이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뿌리를 재배하는 데는 철원에 있거든요. 철원에 샘통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농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왜 샘통골이냐면은 지하수가 그냥 확 솟아요. 근데 온도가 안 변해요. 한 12도? 13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그러다 보니까 고추냉이 재배 최적지가 된 거예요. 사시사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요 꽃을 찍었고 맛을 봤는데 되게 좀 비싸요. 아직까지는. 투풀 등심보다 비싸요. 100g에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최근에는 요거를 시설 재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에 있는데 부랴부랴 갔죠. 가고 안에 들어가갖고 몇 단 이렇게 쌓이는데 올라가갖고 이 고추냉이를 막 뜯어 먹었어요. 염소처럼. 그래갖고 막 집어먹다 보니까는 이게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네. 곱창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고 곱창하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받아볼래요? 내가 봐서는 곱창하고 되게 어울릴 것 같다. 보내드렸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오, 대박인데? 이러고. 다른 뭐 한식 하시는 셰프님이나 이렇게 보내드렸지만 거기도 뭐 장아찌가 됐던 뭐가 됐던 되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재미나 흥미를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고추냉이에 곱창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음식 궁합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카레랑 나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얹어서 많이 먹곤 했는데 카레 전문점을 가보니까 이 나또를 추가로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이게 생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일본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된장찌개에 버터를 넣거나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버터를 넣고 밥을 비비면 그렇게 맛있어요. 맞아요. 고소함이 배가 돼요. 상상이 안 되죠. 버터의 맛이. 버터하고 된장찌개가 같이 먹으면 그 된장찌개의 고소함과 버터의 고소함이 정말 입안에서 그냥 난 고소해! 이게 딱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이때 중요한 게 마가린이 아니라 진짜 버터. 네. 진짜 버터. 옛날에 이제 바다라고 그랬던 건 버터라고. 그겁니다, 예, 버터. 저는 오. 제가 아이스크림을 잘 못 먹어요. 네. 노래 때문에 그렇군요. 찬 걸 못 먹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사이다 부어서 좀 살짝 녹여가지고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오, 거품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 입안에 넣었을 때도 살짝 녹여서 약간 밀키스 같은 기분? 사이다 아포가토네. 네,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하고 네. 사과하고 그렇게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사과요? 사과. 돼지고기 요리할 때 네. 사과를 채 썰어가지고 오. 같이 제육볶음 할 때나 이럴 때 하거나 아니면 뭐 삼겹살 구울 때도 옆에 사과를 같이 이렇게 좀 구워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고. 사태아 씨가 제육볶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육볶음이나 아니면 떡볶이 약간 맵고 단 음식의 그 맛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식초 있죠. 식초를 한 번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따로 놀던 말들이 딱 모여요. 교집합 리더십이 상태에서. 있어요, 식초가. 네. 우리가 이게 신맛은 잘 안 쓰는데 예. 신맛을 잘 쓰면 요리가 되게 깔끔해져요. 특히 이제 제육볶음 같은 매운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식초 한두 마리 딱 떨어뜨리면은 기름진 맛이나 단맛 이런 거 매운맛이 다 하나로 모여갖고 되게 맛있어요. 요리 하나의 비법이 돼요. 한번 해봐야겠다.